가끔씩 그럴 때가 있습니다. 똥이 먹고 싶다. 식분증, 사람들이 흔하게 겪는 현상이죠. 그래서 오늘은 똥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똥덩어리입니다. 방에 푸딩 사진을 걸어놓고 중국어로 말하는 사람. 이 게임의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은 여느 때처럼 맥주를 마시며 TV를 보던 중 네 발로 걸어다니는 어린아이, 일명 쿼드로버들이 폭동을 일으킨다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평소 어린이 혐오증을 앓고 있던 주인공은 이때다 싶어 어린아이들을 사냥하러 나갑니다. 까지가 제가 지어낸 이야기고 사실 중국어라 하나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누가 스토리 따위를 신경 쓰겠습니까? 미친 애들이 이렇게 쫓아오는데. 미친 쿼드로버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모조리 제거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살기 위해 이 어린아이들에게 맞서야 하죠. 싹수가 노란 녀석들은 주먹으로 때리거나 병으로 대가리를 깨야 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격은 지구 부수기입니다. 몸을 던져 땅에서 자라나는 새싹을 지구 중심까지 돌려보내는 기술이죠. 이 기술을 써서 어린이들을 팬케이크로 만들어보세요. 그리고 남은 어린이들에게 개쳐 맞아보세요. 어느덧 네 발로 기어다니는 자신과 조우하게 될 겁니다. 너니가 작고 예쁜 나. 두 번째 똥인 데스 스트랜딩, 이 아닌 애니미 스탠딩입니다. 이름을 봐서 모게임의 표절이 아닌가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 게임과는 다른 차별화된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건 바로 주인공이 비키니를 입습니다. 미소녀가 비키니를 입는다는 사실과 주인공의 점프 소리는 이 게임의 가치를 올려주죠. 하지만 이 게임의 주요 볼거리는 수영복이 아닙니다. 광활한 대자연이죠. 산꼭대기에서 웅장한 풍경을 바라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이 개 같은 거 저기까지 언제 다 가냐? 쿠팡맨 게임답게 주인공은 하루종일 걸어다닙니다. 배달을 위해 양쪽에 달린 라스베가스 스피어를 흔들면서 살신성인 고객의 택배를 운반하죠. 저 많은 산들을 넘다 보면 내가 마속과 함께 산에 진을 치러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걷는 게 싫으신 분들은 풍차에 가세요. 게임 중반에 시체운반 퀘스트, 아니 비키니를 입은 시체운반 퀘스트를 봤습니다. 총 4개의 라스베가스 스피어와 함께 풍차로 가면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세상의 끝으로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개 같은 거. 마지막으로 이 게임을 구매하실 똥 패티시가 있으신 분들은 좋아요를 많이 모으세요. 배달을 완료할 때마다 좋아요를 받을 수 있고 그 좋아요 개수로 총 5개의 주인공이 그려진 카드를 해금할 수 있습니다. 카드는 비쌀수록 수위가 높아집니다. 전 무서워서 4번째까지만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 제발 제가 5번째를 볼 수 있어요. 다음 게임입니다. 신년마다 헬스장에 등록하고 며칠 다니다 그만두시는 분들, 차라리 헬스장을 차려보는 게 어떻습니까? 그냥 구석에 기구 몇 개 깔아놓고 손님들 구경하는 겁니다. 저기 있는 저 손님을 보세요. 여러분은 바나나를 밟고 넘어진 손님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나는 이런 구경거리가 안 되어서 다행이구나. 헬스장 그만두기를 잘했다. 진 매니저는 헬스장 사장이 되어보는 게임입니다. 헬스장에 원하는 기구 놓고 사람들 구경하는 게임이죠. 저의 가게는 쇳소리와 우직한 남자들의 깊은 신음소리만이 울려 퍼지는 그런 헬스장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헬스장은 망했죠. 왜냐하면 사람들 팬다고 경찰한테 벌금 떼어서 기구 살 돈이 없거든요. 아니 왜 헬스장 사장이 사람을 패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제가 처음 헬스장을 차린 시점이죠. 큰 뜻을 품고 헬스장을 오픈, 거리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돌려 어느 정도 이 마을에 제 헬스장이 있다는 것을 각인시켰습니다. 덕분에 어느 정도 회원들을 보유하게 되었어요. 손님들을 응원해주고 좀 더 힘이 되려고 벽에 포스터도 붙였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이 지속되던 중 어떤 개떡같은 손님이 자꾸 바닥에 쓰레기를 버리는 겁니다. 그냥 쓰레기는 제가 치우면 되지만 누가 자꾸 바나나를 쳐 버리는 거예요. 마리오 카트 하는 것도 아니고 손님들은 바나나에 쓰러지게 됩니다. 덕분에 소리를 지르면서 스쿼트하는 남자 옆에 쓰러져 있는 남녀 한 쌍이 보이는 괴랄한 장면이 연출되죠. 아니 도대체 누가 헬스장에 바나나를 가지고 옵니까? 저는 이 원인의 반대편 헬스장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희 가게가 잘 나가는 것 같아 이를 시샘에 스파이를 심어둔 것이죠. 개같은 바나나 스파이. 이를 그냥 두고 볼 수 없기에 저는 반대편 헬스장의 창문을 박살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박살냈죠. 헬스장 사장은 저를 쳐다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에게 커다란 무력감을 선사하고 기쁨을 만끽한 채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편안하게 헬스장을 운영할 수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 생각은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개같은 거 미친 손님이 폭주하기 시작했거든요. 벤치프레스 중인 이 미친 보라돌이는 쉼없이 쓰레기를 던졌습니다. 덕분에 헬스장 입구는 쓰레기로 막히게 되고 손님들은 널브러져 있는 바나나를 밟았죠. 이렇게 둘 수 없어 당장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쓰레기통에는 총 20개의 쓰레기만 담을 수 있습니다. 대충 보이는 쓰레기만 2000개 정도니 쓰레기통 100번만 비우면 됩니다. 개같은 거. 이게 헬스장 시뮬레이터인지 청소 시뮬레이터인지 분간이 안 될 때쯤 드디어 길이 생겼습니다. 이제 다시 헬스장을 운영할 수 있겠죠. 야 이 개새! 이렇게 계속 좀 치운 것 같으면 다른 손놈이 와서 쓰레기를 뿜었습니다. 저는 점점 쓰레기에 파묻혀가는 헬스장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거대한 쓰레기 더미는 코주미 코러를 연상케 했죠. 무력감이 들었습니다.
깜짝 놀란 손님도 천장에 머리를 박아요. 아니 헬스인들의 땀이 바나나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건 저의 헬스장을 망하게 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보이기에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반대편의 그놈이 범인이겠죠. 사람을 보내 제 헬스장을 쓰레기장으로 만든 거예요. 전 쓰레기엔 쓰레기로 보답하기로 했습니다. 그놈이 쓰레기가 차있는 제 헬스장을 보고 흐뭇해하고 있을 때 제가 그 쓰레기들을 모아 녀석의 헬스장에 투기하는 거죠. 약 1시간이 걸렸습니다. 입구를 쓰레기로 틀어막는데 성공했죠. 이제 손님들은 이 헬스장을 이용하기 위해 쓰레기 사이를 파고들어야 합니다. 반면 제 헬스장은 깨끗해지기는 개뿔. 또 다른 손놈이 쓰레기를 투기하는 바람에 산맥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저기도 마속이 진을 치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마을에 단 2개뿐인 헬스장이 쓰레기장으로 변모했습니다. 이 마을엔 이제 운동할 수 있는 곳이 없어지게 되었죠. 주민들은 운동을 하지 않게 되고 초고도 비만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들은 씻을 때 등에 손이 닿지 않아 등을 씻지 못하게 되고 씻지 않은 등에서 치사율 80%의 감염병이 창궐해 마을 사람들은 전멸합니다. 두 헬스장의 경쟁은 마을의 파멸을 초래하게 되었죠. 하지만 마을에 딱 한 사람은 살아있습니다. 바로 반대편 헬스장 사장. 이 작은 친구는 아직도 쓰레기 더미에서 길을 헤매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똥덩어리입니다. 빠르게 보죠.肥水不流外人田。